두 개의 골, 그리고 한 번의 역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한국이 운이 좋았다고. 강팀을 상대로 비기다가 막판에 어쩌다 두 골이 터졌을 뿐이라고. 하지만 그 두 골을 리플레이를 멈춰가며 아주 자세히 다시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진실이 보입니다.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운이 좋아서 들어간 골이 아니라 홍명보 감독이 오래전부터 종이 위에 그려놓은 설계도가 잔디 위에서 그대로 작동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의 한가운데에는 정작 골은 넣지 않았지만 경기의 모든 것을 좌우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손흥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경기를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홍명보 감독이 깔아놓은 설계도. 둘째, 그 설계도가 실제로 작동한 두 개의 골 장면. 셋째, 골 기록지에는 이름이 없지만 두 골 모두의 지문을 남긴 손흥민의 역할. 끝까지 보시면 왜 이 승리를 운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지 분명하게 이해하실 겁니다. 먼저 설계도부터 보겠습니다. 이번 경기를 이해하는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손흥민은 왜 자꾸 아래로 내려왔을까요? 대회를 앞두고 홍명보 감독은 중요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익숙했던 포백을 버리고 3백을 기반으로 한 3-4-2-1 시스템으로 전환한 것이죠. 이 변화는 단순히 수비수 숫자를 한 명 늘린 게 아닙니다. 공격의 무게 중심 자체를 바꾸는 결정이었습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 손흥민은 토트넘 전성기 시절처럼 왼쪽 측면에 딱 붙어 빈 공간을 향해 폭발적으로 달려나가는 윙어가 아닙니다. 그는 최전방에 서되 경기 내내 자주 아래로 중원 쪽으로 내려와 볼을 받아주는 역할을 맡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게 지금 그가 LAFC에서 매주 소화하고 있는 바로 그 역할이라는 점입니다. 즉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에게 낯선 임무를 새로 던진 게 아니라 그가 소속팀에서 이미 가장 잘하고 있는 일을 대표팀에서도 그대로 하게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답은 상대 수비수의 입장이 되어보면 분명해집니다. 손흥민이 아래로 내려오는 순간 그를 맡은 센터백은 즉시 진퇴양난에 빠집니다. 손흥민을 따라 앞으로 나오면 그가 비운 등 뒤에 커다란 공간이 열립니다. 그렇다고 따라 나오지 않으면 이번엔 손흥민에게 고개를 들고 편하게 경기를 조율할 자유, 패스를 고를 시간을 그대로 내주게 됩니다. 따라가도 손해, 안 따라가도 손해. 어느 쪽을 선택하든 한국에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열리는 공간을 이강인과 한국의 침투 자원들이 사냥하듯 파고듭니다. 손흥민이 미끼가 되어 수비를 끌어내면 그 빈자리로 두 번째, 세 번째 선수가 달려드는 구조.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게 오늘 두 골을 이해하는 마스터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설계도가 실제로 작동한 첫 장면, 후반 67분의 동점골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이 골은 홍명보 설계도의 거의 교과서적인 예시였습니다. 먼저 한국의 지휘자 이강인이 중원에서 볼을 잡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가 압박에 쫓기지 않고 고개를 들고 그림을 그릴 약간의 여유 공간을 얻었다는 점입니다. 그 여유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대 수비가 손흥민의 움직임에 신경을 빼앗긴 사이 생긴 틈입니다. 이강인은 그 찰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체코의 수비 라인을 정확히 둘로 가르는 날카로운 스루 패스를 찔러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패스의 끝에 정확한 타이밍에 달려든 선수가 바로 미드필더 황인범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석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최전방 공격수의 움직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페널티 박스 안으로 쇄도에 들어가 골을 마무리한 선수가 원톱 스트라이커가 아니라 중원의 미드필더였습니다. 바로 이게 3-4-2-1 시스템이 풀어주려고 설계된 그 움직임입니다. 두 번째 라인에서 수비의 시야 바깥에서 한 박자 늦게 침투해 들어오는 자원. 수비 입장에서 가장 막기 까다로운 게 바로 이런 뒤에서 튀어나오는 러너입니다. 그리고 이 골에서 가장 값진 디테일은 마무리 순간의 침착함이었습니다. 골키퍼와 1대1로 마주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황인범은 전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슛을 때리는 대신 골키퍼를 먼저 한 박자 제친 뒤 텅 빈 골문 안으로 볼을 차분하게 밀어 넣었습니다. 골 욕심에 흥분하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선택이죠. 클래스는 바로 그 침착함에서 드러납니다. 설계가 기회를 만들었고 침착함이 그 기회를 골로 완성한 겁니다. 다음은 승부의 세기를 박은 후반 80분, 이 1골입니다. 첫 번째 골이 설계의 골이었다면 두 번째 골은 스쿼드의 깊이와 벤치의 영리함을 보여준 골이었습니다. 경기가 팽팽하게 흐르던 그 시점에 홍명보 감독은 과감하게 카드를 꺼냈습니다. 공격수 오영규를 투입한 겁니다. 그리고 그 교체 결정은 거의 곧바로 보답을 받았습니다. 좋은 감독의 교체는 단순히 지친 선수를 빼는 게 아니라 경기의 흐름을 읽고 정확한 타이밍에 새로운 무기를 더하는 일입니다. 이 교체가 바로 그런 교체였습니다. 이번에도 결정적인 장면의 중심에는 황인범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골을 넣었던 그가 이번엔 도움을 기록하며 득점자에서 조력자로 변신한 겁니다. 한 경기에서 골과 도움을 모두, 그것도 결정적인 두 골에 모두 관여했다는 건 오늘 그의 컨디션과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기서의 분석 포인트는 정확한 위치 선정입니다. 교체로 갓 들어온 오영규는
아직 경기에 묶이지 않은 넘치는 활력으로 볼이 떨어질 정확한 지점을 미리 읽고 그 자리에 먼저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화려한 개인기로 만든 골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골이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던 선수의 골이었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건 운에 기대는 팀의 골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공격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패턴을 끝까지 밀어붙인 팀의 골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손흥민입니다. 기록지만 보면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손흥민, 0. 주장은 결국 득점 없이 그라운드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역할은 오늘 터진 두 골 모두에 보이지 않게 녹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손흥민은 상대 수비 입장에서 단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상존하는 위협입니다. 언제든 한 방으로 경기를 끝낼 수 있는 선수죠. 그래서 체코 수비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끊임없이 손흥민에게 신경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이강인에게는 패스를 고를 창의성의 시간을, 황인범에게는 달려들 침투의 공간을 열어줬습니다. 손흥민이 끌고 간 수비수의 등 뒤 그 빈 공간이 오늘 두 골의 무대였던 겁니다. 골을 넣은 건 동료들이지만 그 골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준 건 손흥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 기록 면에서도 손흥민은 여전히 역사를 한 줄씩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대표팀에서 통산 56골을 기록 중이고 한국 축구 역대 최다 득점 기록까지 이제 단 2골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벽이 되는 숫자가 바로 58골, 한국 축구의 영원한 전설 차범근이 가진 기록입니다. 단 2골. 이번 월드컵 무대에서 손흥민이 그 전설의 이름을 넘어설 수 있을지가 이번 대회의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손흥민을 믿는 건 응원석의 팬들만이 아닙니다. 한국 축구의 또 다른 상징이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설 박지성도 그에게 큰 신뢰를 보냈습니다. 대회를 앞둔 한 인터뷰에서 박지성은 이번 대회에서도 손흥민이 한국 선수 가운데 월드컵 최다 득점을 기록할 것이며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는 활약을 보여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누구보다 큰 무대를 잘 아는 선배의 평가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른 말이죠. 다만 박지성은 냉정함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대치는 어디까지나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짚으며 한국의 조별리그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1승 1무 1패를 꼽았습니다. 특히 그는 체코를 두고 조직적이고 잘 정비된 결코 만만치 않은 팀이라고 평가했는데 오늘 90분 내내 이어진 팽팽한 경기 흐름이 그 분석을 어느 정도 그대로 증명해줬습니다. 쉽게 이긴 경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만큼 막판 두 골의 가치가 더 커지는 겁니다. 또 다른 레전드,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 이영표는 조금 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는 한국이 조 2위로 16강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두 레전드의 시선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이 팀에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오늘 같은 경기력이 반복된다면 그 예상은 결코 근거 없는 희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이것을 운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체코를 상대로 터진 두 골은 우연히 굴러 들어온 행운이 아니라 의도한 대로 정확히 작동한 설계도였습니다. 상대를 끌어당기는 핵심 손흥민, 창의성의 뇌관 이강인, 그리고 가장 날카로운 침투의 끝 황인범. 이 세 사람이 그리는 그림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된다면 16강 진출을 점친 레전드들의 예상에도 충분한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손흥민이 이번 월드컵에서 정말 차범근의 58골 기록을 깰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골보다 도움으로 팀을 16강에 올려놓는 또 다른 주장의 모습을 보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팀의 다음 여정과 더 깊은 전술 분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